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훌륭하십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선거 시스템으로도 여러분들 이겼는데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분은 세계 역사에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대통령이 어딨냐고요. 대통령직을 반납하면서도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확신 아니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첫 행보가 부정선거를 밝히러 영화관에 갔다는 건데 이해가 안 돼? 원래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표가 아니라 1000만 표 이상으로 이겼대요. 1000만 표가 아니라 500만 표. 500만 표 이상으로 이재명을 꺾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겨우 24만 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겼는데 왜 부정선거라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그러면 저쪽 편 애들은 그러니까 영 바보짓을 했네. 윤석열 대통령은 니들이 볼 때 바보짓 한 것 같지만 반드시 부정선거라는 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지금은 당장 이렇게 봐도 이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제 가서 이제 미래를 가보면은 이제 지금의 과거의 역사가 반드시 윤석열이 맞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본 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진짜 내 표수 떨어지게 왜 대통령 조금만 좀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좀 그냥 계시지 왜 그냥 돌아다니냐고 자중하고. 이게 김용태처럼, 아니 김용태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해도 힘들 판인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라 그러냐, 부정선거 의혹 일소하겠다. 이거 여러분, 김문수 후보 멋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표를 잃을까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이런 거 봤다고 해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도 부정선거 의혹 완전히 까발리겠다. 다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일소하겠다 그랬어요. 빨리 박수 좀 쳐. 박수 쳐요. 나는 여기 기사 나온 대로만 얘기하니까 난 더하기 빼기도 아니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 오마이뉴스에서 윤석열 감싼 김문수. 영화 보고 사람 만나면 좋은 것 아닌가? 나 진짜 이게 김문수 후보고 정말 나 진짜 박수밖에 안 나와요. 아니 지금 탈당도 하고 대통령 탄핵도 됐는데 힘들으니까 영화도 보고 또 사람도 만나면 좋은 것 아니냐? 멋있잖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 멋있죠? 그러고 부정선거 나도 일소하겠다. 부정선거 깨끗이 내가 밝혀내겠다. 그 의심 나는 나는 이 부정선거 해결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통령 되면 사전선거도 없애버리겠다. 이제 사전선거도 없어버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하겠다. 너무 멋있잖아, 김문수 후보도. 아니 빨리 들어가서 주무시라니까 왜 자꾸 더 두르고 날려. 아니 언제는 목사님 더 두르라고 난리치더니, 나 만 명 넘을 때까지만 내가 두르라고 난리친 건데, 아니 10,000명 훨씬 넘었는데 뭘 또 두라. 얼른 가 차. 안 잘래요. 그럼 거기서 나 안 잘 거예요. 거기다 앙탈 부려봐. 그러면 안 자요. 그래요. 잠 다 깨놓고 또 자라고 뭐 어떡합니까? 안 잡니다. 난 방송 끝날 때까지 안 잔다 하는 사람 8번 써봐. 빨리 얼른 8번 써요. 야, 1124명으로 올라갔네. 오메, 웬일이요? 안 자요? 8번 쓰라니까 얼른. 야, 진짜 이런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 이거는요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8번. 김문수 후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영화 보러 가는데 왜들 말들이 많냐고. 다른 영화도 아니고 부정선거 밝히는 영화 보러 가는데 왜 말이 많해? 나도 부정선거 밝힐 거야. 그리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내놨는데, 아니 지금 영화도 보고 사람도 좀 만나고 공기도 쐬고 같이 좀 대화도 하고 국민들도 만나면 좋지.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냐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 여러분 이제 알았죠? 왜 김문수 후보를 바꾸고 한덕수를 하려고 한 거 다 알아버렸지 여러분들. 만약에 한덕수가 후보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아유 진짜 김문수 후보가 되기를 너무너무 잘했지. 이거 봐요. 자, 왜 잘했느냐. 더 잘한 것 중에 잘한 게 이거잖아요.
요게 올해 2025년 2월 14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막 날쌘 공격을 하니까 왜 그러냐 니네들? 내가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해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다른 거 없더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태어난 목사님이다. 김문수 후보님이 한마디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일갈해버렸다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박수 박수. 빨리 박수 좀 쳐요. 나 진짜 이게 국민일보에서 냈잖아. 국민일보에서. 응?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밑에 보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런 생각 없다. 그래서 그때 이게 2월 달에 그린 거. 2월 14일 날 나 대선 출마 생각 없어. 전혀. 그것도 전혀 그런 생각 없어. 이렇게 전혀 생각 없던 분이 그리고 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해버린 상황이고, 이런데 이분이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 13일 후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동안 전광훈 목사님하고 교류가 없었잖아요. 자, 그 다음 왜 경산호 위원장 가셨지, 노동부 장관 하셨지, 이러니까 전광훈 목사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자 이제 오늘입니다. 이제 요건 오늘 거예요. 자, 오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자, 어디 자, 내려봐. 이게 어디에서 모였느냐면은 내려봐. 여기 김문수, 아니 거기가 아니라니까. 이상한 애도 방송실 말이야. 어떤 찍어줄 걸 엉뚱하고 찍어. 요것만 찍으라니까. 그것만 내가 다 알려줬는데 또 딴소리하고 앉았어. 한국 방송 기자클럽. 여러분 이거 언론이 아닙니다. 저번에 언론 협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방송 기자클럽입니다. 방송국 전체 대표들이 다 나와가지고 오늘 질문을 한 거예요. 한국 방송 기자클럽에서. 자, 다시 올려. 타이틀 올려봐. 뭐라고 그랬냐 질문을 했어요. 그 기자가, 방송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전광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난 지금은 전광훈 목사님과 관계없다. 내가 자유통일당을 내가 거기 소속됐냐, 내가 전광훈 목사님 예배에 참석하냐, 맞잖아요. 그게 요 타이틀만 또 딱 보면은 이거 김문수 후보가 또 전광훈 목사님 배신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지금 잘 들어봐요. 아까 내가 썸네일 뭐라고 달았어요? 김문수 후보가 큰 결단을 하셨다. 전 목사님 공언을 하셔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예요. 바로 여기서 모든 방송 기자 클럽 여기에서 여러분 방송에서 여러분 이것을 공개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공언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뭐냐, 민주 체제 전복 시도, 이석기당 협력. 민주당은 자, 나는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관계없다. 요 뉴스 안에서는 요 타이틀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의 이게 기사가 중요하니까 요것만 쓴 거요. 그것들 다 날려버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전광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은 체제 전복 시도, 이석기당과 협력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 민주당은 체제 전복을 시도한 통진당 이석기당도 지금 그게 진보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이석기와도 협력을 하는데 왜 내가 전광훈 목사님과 협력하면 안 되냐 이 소리거든요.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확인하면서 기사를 읽어줄게요. 자, 내려봐. 그러니까 타이틀만 보면 몰라요. 자, 봐요. 김 후보, 저 위서부터 처음부터 읽으라 했잖아. 자, 봐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오늘 21일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맨날 극우래,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 쪽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특별한 관계가 지금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다 탈당을 하고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물어보길래 국민의힘은 지금 전광훈 목사 쪽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내려 빨리. 자, 올리고 내리고. 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MBN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 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 그 다음. 자, 김문수 후보는 잘 들어요. 이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아스팔트에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이 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나는 저 국민의 신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딱 자기 이제 어떤 여론을 생각하면 거기서 수dob으로 하면 될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전광훈 목사님은 문재인 정부 때 아스팔트에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여러 시위를 했다.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회에 의석도 없잖아요. 우리가 국회에 의석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위험하고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계속 우리는 집회를 했다 이거요. 그러면서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게 시위를 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시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 다음에 집회를 통해 나라가 위험하다는 의사 표현을 한 거다. 전광훈 목사님은. 야,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 그 다음에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 힘이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 단절하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 나라가 위험해서 이렇게 알렸는데 왜 자꾸 여론은 또 언론들은 자꾸 전광훈 목사님한테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전광훈 목사님을 단절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떠드는데 왜 그러냐 매우 미묘한 문제라며 이건 살짝 이렇게 미묘하다고 이렇게 이제 국민의 신과 전광훈 목사님은 어떤 미묘한 이런 그 문제라 이거야. 어떨 때는 갖춰놓은 것 같기도 하고 따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미묘한 문제라며 뭐라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세력 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수 좀 쳐 빨리빨리. 이게 공언하신 거란 말이요.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관계를 왜 비판하지 않냐 왜 단절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김문수 후보는 뭐라 했어요? 광화문 세력과 관계를 잘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통령 선거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한국 방송기자 클럽에 초청 받아가지고 여기에 토론회에서 나는 광화문 손잡지 않고는 대통령 될 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박수 좀 쳐요 세게 좀. 진짜 김문수 후보 우리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더 중요한 건 또 그랬어. 이게 여러분 기립박수를 해야 돼. 김문수 후보한테 기립박수를 해야 돼. 뭐냐? 그러면서 왜들 자꾸 광화문 세력만 비판하라고 그러냐? 왜 광화문 세력만 욕하냐? 왜 전광훈 목사님만 극우라고 그러냐? 민주당은 이 말이요. 민주당은 자 여러분 방송 기자들 아니 촛불 시위를 여러분 모르냐? 이래 나왔어요. 광화문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저쪽 민주당 쪽은 자 촛불 시위를 당신들은 알지 못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위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하고 민주노총 민주노총과의 관계 불법 파업도 완전히 옹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얘네 또 광장에서 이렇게 떠들지 않냐 이거야. 민주노총 불법 파업 아니냐 말이야. 극자 중에 극자 얘네들은 왜 비판하냐 말이야. 왜 전광훈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야. 야단쳤어요 김문수 후보가. 기립박수 안 할 거 진짜? 김문수 후보가 야단쳤다니까. 야 이거 진짜 아버지 우리 난 진짜 이 말 듣고서요 난 막 이제 막 또 힘이 생기는 거요. 여러분 좀 힘 좀 내라고 진짜. 난 김문수 후보님 난 오늘 난 아주 그냥 김문수 후보님 나는 아주 마음껏 내가 오늘 외친다 이거요. 봐요
왜 촛불 시위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촛불 시위해가지고 말이야, 탄핵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민주당 민노총 불법 파업을 하고, 다 그런데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들하고 손잡고, 왜 그들은 옹호하고, 더불어 민주당을 겨냥을 했다, 이거 여기 나왔잖아. 그렇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어. 그러면서, 김 후보는 방송 기자들한테 그랬다니까? 아니, 노란봉투법이 뭐냐? 이거 저 민주노총 아니냐 이거야. 불법 파업하는 것들.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면 안 된다. 아니 불법 파업을 했으면은 손해배상을 파업한 것들이 해야지. 이게 노란봉투법이요. 맨날 와서 파업을 해도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일도 않고 맨날 파업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대기업을 망쳐먹는 법이라 이거야. 이런 것을 다 누가 통과시켰어? 민주당이 했잖냐 말이야. 그런 것까지 옹호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왜 광화문 세력을 왜 내가 옹호하는데, 야 말들이 많냐 이 새끼들아. 아멘 좀 세게 좀 해. 이럴 땐 아멘. 욕을 할 땐 해야지. 욕을 하냐? 욕을 인간들한테 욕을 하지. 싸가지가 바가지가 없는 것들이 말이야. 요즘 전광훈 목사님 욕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해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게요, 이 방송이라는 것은 그냥 뭐 지식 전달 아니고 뭐 토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기사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막 같이 이 문장 하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봐봐요. 이거는요, 야, 기자 여러분, 방송계 여러분, 촛불 시위를 알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하고 촛불 시위 마음대로 하잖아요.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은 왜 못하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광화문 세력이라 이거요.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도 완전히 옹호하는 게 민주당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안 된다. 기자 여러분, 방송계 여러분, 방송 똑바로 해. 민주당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옹호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방송계 여러분, 김문수한테 오늘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내가 이게 웬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이거 기사 다 읽었어요 내가? 그리고 그냥 읽고 끝나?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찌릿찌릿하잖아 지금. 그렇죠? 잠이 와요 지금? 김문수 주가가 대단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민주당은 진보당 있지 않냐? 진보당. 우리는 우파의 진보당이다 이거야. 여기 민주당은 진보당, 이 공산당 같은 이 진보당, 완전히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이석기당이냐? 아니야, 이석기당이다 이거. 이석기당과도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광화문 세력과도 우리도 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협력을. 이런 것과 형평성 맞춰서 봐야 된다. 방송계, 기자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광화문 세력과 협력을 하고 함께하고 잘 좋은 관계를 해서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손잡고 이거요. 이런 것과도 형평성 맞춰서 봐야 한다. 난 이거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말을 너무 잘하더라니까. 그게 광화문에서 싸워봤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멍텅구리 같은 정치인들은 이런 말이나 할 줄 알아요? 야, 그래서 나는 진짜 저분이 말을 잘하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야.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는 이런 인간들하고도 협력을 하는데, 촛불, 민주노총, 진보당, 이런 것들하고도 맨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만 비판하냐 이거야. 왜 광화문 세력을 비판하라고 그러고, 광화문 세력과 왜 이게 손절을 하라고 그러고. 이게 누구야? 지금 한동훈이가 그러고 있잖아. 한동훈이가. 정말 진짜. 왜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야. 왜 민주당은 다 너도 나도 다 지금 손잡고 있는데 왜 광화문 세력만 왜 자꾸 손절하라고 그러냐 이 인간들아.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들어봐요. 직접 김문수 후보 얼굴을 보면서 이 얘기를 진짜 여기 봐. 방송 기자 클럽. 요게 약자가 BJC요. BJC. 방송 기자 클럽이라는 약자입니다. 영어로.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MBC에서 이제 드디어 까면서는 얘기야. 그러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님과 관계를 공언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판을 흔들어서 김문수 후보 떨어뜨리게 하려고 MBC에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 지금 이제 요 기사 내용을 갖고 이제 딱 들어봐봐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 얼굴을 보면서. 이게 영화 보는 거예요. 이게 다큐요. 이것도 다큐. 자, 들어봐요. 전 목사가 이끄는 아스팔트 우파 김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국민의힘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는 뭐 지금 특별한 관계가 정황훈 목사 쪽하고는 특별히 없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시위를 많이 했는데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도 의석도 없고 또 그래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 또 단절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묘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잘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뭐 촛불 시위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 마음대로 하고 민주노총 같은 불법 파업도 완전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옹호하고 진보당 완전히 대한민국 체제 전복하려고 하는 이 진보당 이석기당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좀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지 국민의힘만 계속 왜 그러면 이 광화문이나 바깥에 시위 세력을 제대로 비판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말 잘하죠. 대통령이 전환길 씨하고 그 부정선거라는 이제 다큐 영화를 보러 가셨더라고요 오전에. 후보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저는 그 영화도 못 봤고 이렇습니다만은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되고 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유권자들 중에 그 누구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 박수 땡 잡았어요, 여러분. 끝났어.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난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싸워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될 사람, 정치인들이 또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공약을 갖고 이게 나오기를 바래.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즉 김문수 후보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천만 조직 많이 모여주고 우리 이것만 했어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뭐 쳐들어가라, 뭐 총 들고 쳐들어가라, 뭐 쏴 죽여라. 우리가 무슨 폭력 집단입니까? 여기 와서도 그따위 말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조나단 목사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누구? 나는요 벌레 하나도 못 잡아, 인간들아. 개미도 못 잡아, 겁나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소리가 크고 강력한 파워풀한 어떤 용어를 쓴다기가 지금 전쟁이니까 그러지. 나는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요. 난 누구하고 싸울 줄도 몰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가 폭력 집단이야?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김문수 후보 같은 이런 걸쭉한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100% 1000% 광화문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광화문에서 만들었지만 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 1000배, 10,000배 노력하고 함께한 분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문재인 간첩이다, 문재인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얘기 잘했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 전복 체제 이것 다 이석기, 이석기당, 진보당, 민주당은 이런 인간들하고 함께하고 있잖아. 촛불 시위, 그 다음에 민노총 이게 불법 파업, 노란봉투법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은 옹호하고 있는데 완전히 자유대한민국의 반체제인데 이런 것들을 싸워온 것은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세력 지금까지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장선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안 나오면 우리 끝장나는 거야. 근데 왜 국민의힘은 쌈박지러 가냐 인간들아. 그리고 김문수 후보처럼 해야지. 왜 우리 보고 구구라고 그러고 손절하라고 그러고 자멸한다고 그러고. 야 한동훈 이 개자식아. 나 욕이 그냥 갑자기 나오네 정말 열받아가지고. 너 자식아 돌아다니지 말어.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법대 나온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몰라요?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 끌고 간지 몰라요? 문재인이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USB 북한에 갖다 준 거 몰라요? 거기 3급 국가기밀 갖다 준 거 몰라요? 그거 까버리면 나라가 다 혼란이 와가지고 전쟁 난다고 해서 지금 그거까지도 못해. 그까지도 못하는 것을 대법원에서까지 판결했어요. 근데 이거를 북한한테 갖다 주면 되냐고! 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면서 여러분들 당원분들에게 부탁한, 여러분들 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붕괴되느냐,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 김문수 기독교 영향으로 교육정책 강조를 했어요. 기독교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아까 지금 그거 이제 앞에서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게 여기에 이제 또 참석하셔서, 그 다음 김문수 공산 대륙 끝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공산 대륙 끝에 토끼 꼬랑지 같은 그런 아주 보이지도 않는 나라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 이거요. 이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정말 공산 대륙 끝에 선 자유대한민국, 이승만 기독교 영향 때문에 이게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기도 지금 대통령 후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광화문의 사나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한국에 희망을 준 우리나라의 영원한 챔피언, 홍수환 챔피언 장로님이 김문수 후보를 오늘 지지하는 연설을 하셔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오늘 또 이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 홍수환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세계 영원한 챔피언.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이리 남은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내가 정치를 압니까? 나 정치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는 건 뭡니까? 쓰러졌다 이겼잖아요. 여러분이 텔레비 끌라 그러다가 다시 키니까 이긴 놈 아니에요. 김문수 대통령 후보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 어려운 시련에서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마지막에는 6월 3일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도 축복의 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좋아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뜰 보면 나고 붙으면 돼. 이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 이 훌륭한 야구 게임도 못 보게 됩니다. 이 프로 축구 시합도 못 보게 됩니다. 손흥민이가 발탁이 돼서 유럽 시장에 가서 축구도 못 뜁니다. 여러분, 중국이 14억의 인구면 우리나라 인구의 24배인데 12배만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금메달 12개를 차지할 때 걔네들은 144개를 차지해야 돼요. 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 민족이요 대한민국인데 그 앞에 위자 하나 붙이면 위대한 민국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습니까?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뭡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못돼서 이 목놈들, 이 빨갱이들이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나 정치 몰라요. 난 정치 몰라요. 지금도 여기 기다리다 그냥 가려고 그랬어. 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예. 자,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설립하셨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잘 살았죠. 이 민주당 아이들 박정희 대통령을 관세하는 사람들은 경부 고속도로 타지 마, 이 새끼들아. 왜 다 그거를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왜 타? 여러분, to be or not to be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짜를 몰고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지도자 밑에 우리 훌륭한 인내성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민주당 똑바로 들어. 민주당 똑바로 들어. 너희들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해먹을 수 있었던 거야, 이 자식들아. 오늘 이만하고 갈게.
오늘 이만하고 갈게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빨리 남하고 아니면 파나마 그 멀리 가서 태극기를 흔들어 누가 알겠어?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태극기의 중요함을 알고 태극기를 위해 죽을 줄도 알고 태극기를 위해 멋지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요. 마지막으로 딱 세 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올바른 김문수가 이겼고 올바른 김문수가 이길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올바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홍수환 장로님, 홍수환 선수의 영원한 챔피언 홍수환 선수의 연설 중에 오늘이 제일 잘했더라. 오늘 제일 잘했어.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정말 이게 다 드러난 것이 맨날 공산주의요, 공산주의.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니 도대체 이렇게 돼서 싸우는데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니까. 공산주의자나라니. 이걸 여러분 모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얼마나 오늘 무서운 여러분들 공산당을 여러분들 두둔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야, 진짜 이거 날밤 새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밤새 고스톱치고 설쳐먹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더럽고 음탕하고 밤새 춤을 추고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마약하고 썩을 짓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잠을 몇 시간 자네 못 자네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마라. 잠을 좀 안 자고 지금 나라 지키는데 지금 열흘밤이라도 새면 어때? 잠 좀 1시간씩 자고. 지금 못된 짓 하는 놈들은 지금 밤새고 날밤새고 앉았는데 그래 안 그래? 뭐 짧게 하라고? 뭐 8시에 방송하라고?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테니까. 얼마나 좋아. 다 잠든 이 밤에 한가지게 앉아가지고 밤새 처리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고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 값진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잖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도 많이 드리지만은 드릴 돈도 이제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 몸을 드리잖아요. 근데 뭘 지금 뭐 잠자는 생각하고 말이야. 이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야. 아예 잠 못 자게 하는 방송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거요.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여러분들 피곤치 않는다고 했어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짜자잔 짠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자리에 지금 내가 몇 시간을 서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 외치는 톤이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있어 지금. 물 한 잔도 안 먹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원고 써서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입을 기름 발라줘서 그냥 입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기계도 기름 발라야 돌아가듯이 성령의 기름 바르면은요. 내가 주일 예배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주일 예배 여러분 내가 대표 기도하는데 원고 한 번이나 써서 합니까? 주일 예배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입을 열어줘서 그냥 기도가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자, 이재명 거 오늘 이제 들어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했는지. 자지 말고 들어. 자지 말고 또 잘하겠다고 또 가서 자고 앉았지 말고. 이재명 6월 3일에 꼭 본인한테 하는 얘기 같네. 부패한 정치 세력 반드시 청산하겠디야. 아유 이러면은 국민들은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노컷 뉴스에서 또 써놨잖아. 부패한 정치 세력 반드시 청산한대. 그럼 끝났네? 부패한 정치 세력 반드시 청산하면 깨끗한 정치 세력 누가? 부패한 정치 세력 청산하면 요건 떨어지고 부패한 거는 깨끗한 정치인 김문수가 그럼 되겠네. 본인이 그랬잖아 지금. 나 6월 3일 날 나는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떨어진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너무 청렴결백하니까 그분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라고 본인이 선언한 거야. 이런 문장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무나 못한다니까.
영안이 열려야 이재명의 속을 내가 꿰뚫어보고 요렇게 요 문장을 가지고 요렇게 내가 또 뒤바꾸잖아요. 요건 아무나 못해 요런 거 갖고. 알겠냐? 자, 그 다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좀 이루어주세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참.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너무 방송이 잘 되니까 원래 잘 되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게 막 자꾸 중간중간에 막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국민의힘 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손절한다고 부인한다고? 야, 이건 허언이다. 이제 알았냐?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도 실제로는 깊이 연관된 일심동체다. 아이고 이재명 아저씨 알아보니까 감사하구만. 그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일심동체다. 그러겠어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요건 빼고 일심동체다. 거기다 일심동체만 써. 일심동체다. 이재명이 알아보잖아. 실제로는 깊이 연관된 일심동체야. 알았어? 알았냐? 자, 그 다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 이거는 뭐 정말입니다. 한마음 하나라 이거요. 일심,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일심동체. 자, 이재명. 야, 이재명 좀 봐봐. 이게 공산주의 발언이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치나. 야, 공짜 돈 주면 안 되냐? 왜 안 돼?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 무식한 소리래요. 본인이 여러분들 무식하다고 본인이 선포한 거요. 이거 봐. 국민들한테 공짜 돈 주면 안 되지. 너네들은 공짜 돈 먹으니까 뭐 좋다겠잖아. 어? 공짜 돈? 국민들한테 왜 공짜 돈을 줘? 배급 주는 거요? 우리가 뭐 그지요? 공짜 돈 주게? 여러분 공짜 돈 좋아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짜 돈을 안 좋아하면은 이런 말을 했다간 표 잃어먹으니까 이런 말 않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짜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무런 노력도 않고 일도 않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자라고 그랬어요. 에?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개미한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에게는 도적이 임한다. 도적이. 나라가 빚지면은 안 된다. 무식한 소리래요. 여러분 지금 1,000조 넘게 빚져놨는데 문재인이가 이걸 가지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다가 그냥 우리나라도 거지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돼? 대기업을 다 해체해서 대기업 돈을 다 풀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대기업을 다 해체시키는 거요.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도 생기고 이제 계속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민노총이 돈 달라고. 아니 지네들이 다 나라 빚져가면 어떻게 운영해? 그래도 거지 나라가 되면 북한하고 같이 똑같이 이제 이 비등비등해지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수준이 맞으니까, 레벨이 맞으니까, 균형이 맞으니까. 여러분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거기다 써요.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속담이 틀린 얘기가 아니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시냐? 제발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요. 공부 안 하고 점수 올라가려고 하는 이 야비한 인간들, 일 않고 무슨 추수하려고 하는 인간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라. 조나단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사활을 걸고 방송하고 이렇게 싸우는지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 밤에 새벽 1시가 됐는데 10,000명이 지금 실시간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는 거 이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이 방송 참여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여러분 다 거기다 쓰잖아.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자 드디어 보세요. 이재명 좀 보세요. 북한을 두둔하는 거 보세요. 여기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김일성과 김정은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오히려 김정은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그들이 노력한 게 뭐요 도대체가. 우리나라 먹으려고 전쟁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계속 협박하고 미사일 쏘고 계속 이지더런 걸 이거를 폄훼하지 말라고? 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냐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이거 그냥 안 놔도. 봐요, 이재명이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북한을 자극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계속 이용해 먹는 거요.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 구태타 계획을 세웠다 이거야. 그랬는데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 구태타요, 군사. 그래가지고 북한이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거야.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이 북한한테 지금도 김정은한테 사바사바,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쉐쉐쉐쉐쉐쉐쉐 하면 된다고 이러듯이 북한한테 또 쉐쉐쉐쉐 하는 것 좀 봐봐요. 아니 우리가 잘 견뎠지. 맨날 오물풍선 쏘고 맨날 미사일 쏘고 맨날 폭동을 일으키고 맨날 간첩 지령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전복시키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지령을 내렸잖아요. 에? 이태원도 추모, 태진이 추모다. 북한 지령문 그대로 민노총에서 그걸 행동대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전국의 간첩으로 쫙 붉게 물들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여러분들 이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북한이 잘 견뎠다는 거야. 야, 이거는 여러분. 자, 그 다음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이가 북한이 잘 견뎠다는 이재명,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군대 통수권자잖아요. 그럼 북한이 쳐들어도 항복해야 돼. 북한이 잘 견뎠다고 하잖아요. 별짓을 해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지금 난 진짜 머리가 깨져요, 깨져.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도 이거는 양국 간에 어떤 그 서로 피차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략한 거 세상에 북한이 침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그랬잖아요. 북한이 잘 견뎌줬대. 이야, 정말 진짜. 그 다음 권성동 북한이 잘 견뎠다는 이재명 안보관의 말문이 턱 막힌다. 말문이 턱. 어떻게 이런 사람 안보관이 말문이 턱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대통령 지금 선거 나온 사람이 아무리 북한을 찬양한다고 해도 김정은을 지 자식이라고 해도 이런 말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고 숨겨야 되거든요.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김정은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못하잖아. 대통령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표를 줄 만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지금. 북한을 지지하면은 두둔하면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하고 우리 국가를 공격하고 우리 군대를 공격하는 사람은 오히려 표가 더 나온다 이거요. 이거는 북한을 잘 견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를 얼마나 짓밟아버린 거고 우리 군대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우리 군대는 무슨 폭력 집단이고 구테타 집단이고 우리 군대는 맨날 북한을 쳐들어가서 북한을 공격하는 군대로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격 한 번도 안 했어요. 북한은 계속 공격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했는데도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잘 견뎠어요. 잘 참았어요. 그런데 북한 보고 잘 견뎠다고 하는 이재명의 안보관의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야, 진짜 이건 정말 해도 이거는 이런 말을 해도 그냥 국민들이 나는 이재명 좋아. 이재명 미쳤어. 아이 정말 아까처럼 이거 전쟁 나면 어떡. 진짜 난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떡하겠나. 난 무서워 죽겠어 지금. 이런 인간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어 봐. 얘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어 봐. 그럼 북한하고 금방 합작하면 우리나라 국민 자유국민들이 가만히 또 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 진짜 이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와. 내가 인간적인 머리 굴린다면 난 얼른 지금 대통령 선거기 전에 얼른 난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내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말씀처럼 김문수가 돼도 문제고 또 이재명이가 돼도 문제다.
다시 말하면 김문수가 돼도 1년 안에 탄핵당한다. 이재명이가 돼도 1년 안에 탄핵당한다. 이런 말씀을 전광훈 목사님 하셨잖아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탄핵당할지라도 왜? 윤석열 같은 분도 탄핵시켰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잖아. 이명박 대통령 깜빵 보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192석. 얘네들은 벌써 이제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 거야. 지금 줄탄핵 벌써 31명째 줄탄핵. 더러워서 여러분 중앙지검장 이창수 각하됐지만 탄핵 각하가 됐지만 사표냈잖아요. 사표냈잖아.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지금 거의 10,000명 아직도 계신데 여러분들밖에 희망이 없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전광훈 목사님이 폭풍 연설을 하실 거예요. 폭풍 선언을 오늘 하실 겁니다. 오늘 하실 거예요. 오전 중에. 자, 그다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지금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을 찬양하냐 이거야. 북한 잘 견뎠다. 북한을 격려하는 거요. 북한을 두둔하는 거요. 아니 지금까지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견뎠습니까? 북한이 저런 더러운 짓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견뎠습니까?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군 통수권자 역량 빵점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랬잖아. 그 다음에 권성동 북한 도발 두둔하는 이재명 안보관 군 통수권자로서 빵점이다. 봐요. 북한 도발을 두둔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문재인은 빨리 잡아 넣어야 되고 이번에 정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요. 한국교 목사님들 제발 목사님들 총회 노예 이거 모인 목사님들 제발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지금 회의하는 목사님들 어디 돌아다니고 모여서 부흥회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어디 가서 집회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 심각한 상황을 설교 시간에 이거를 해야 돼요. 나도 부흥사고 목사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9,613명이 앉아있어 지금 이 밤에. 조나단 목사 방송 잘한다. 아주 부흥의 방송이다. 이런 사람들 3번 써봐.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확인하려고 그래. 3번 쓰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쓰지 말고. 오늘 방송 오늘은 방송 중에 더 잘한다. 3번 쓰라니까 더 잘한다. 빨리빨리 써. 얼른 쓰라고 할 때 써요. 야 진짜 이거 정말 봐요. 10,000명 또 확 넘었잖아 오늘 또. 이건 정말 난 그래서 어저께 9,000명 들어와가지고 또 1,000명이 어디로 날아갔냐 이거. 왜 또 자유통일당 또 대통령 선거 이거 출마했다가 왜 또 사퇴하냐. 김문수 후보 밀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으면은 더 힘을 내가지고 진짜 전 목사님 잘했다 이렇게 거기서 힘을 내야지. 그 사이에 또 팍 깔아앉아가지고 자빠져 있냐. 더 세게 나가고 지금이 더 위험하다니까. 다 3번 다 쓰라니까 무조건 써. 자, 그 다음에 진짜 오늘 진짜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자,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잘 견뎠다. 자, 들어보세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대북 정책과 안보관을 놓고도 연일 공방이 치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극에도 북한이 잘 견딘 것 같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방국가 수준이라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미군 방위비를 올릴 수 있다고 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아휴. 무슨 얘기인지 황정민 기자가 자, 알려드립니다. 들어봐요. 잘 들어봐. 접경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비상계엄을 저몇명 모이지도 안 했어. 배경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저 정책을 방탄 줘봐. 꼽았습니다. 방탄. 왜 휴전선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나르면서 북한이 다 들으라고 개방된 무전으로 북한 원점을 타격해라 이런 무전을 왜 행합니까 왜? 드론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해 영구 집권을 꿈꾼 거란 주장입니다. 야. 이 후보는 앞서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봐 북한이 방벽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는데 어제는 북한이 잘 견딘 거란 평가도 내놨습니다.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야.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백주 대낮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야.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불법 도발을 두둔하는 안보관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와 방탄유리도 모자라 김정은 방탄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자필로 직접 써준 연설문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대독한 수준의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야, 요거 읽어봐. 김정은이 자필로 직접 써준 연설문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대독한 수준의 반국가적 발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야, 진짜 이재명의 연설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김정은이 자필로 직접 써준 연설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대독한 수준의 반국가적 발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방송 안 들으면 몰라.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이거. 아니, 김정은이가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가 탱크로 밀고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쟤들이 잘 견뎌줘서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네. 아버지, 그 탱크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탱크를 몰고서 다 죽이려고 했다고. 이따위 발언을 진짜 나는 북한 김정은도 안 하는 발언을 이재명이가 발언을 했다니까 오늘. 여러분, 눈에 피가 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정말 나는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한민국 끝났어. 그래도 여러분이 이 10시 반 방송에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해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도 조나단 목사가 이런 전체적인 모든 여러분들 그 연설 영상 이거 오늘 이거 준비하려고 했어봐. 얼마나 내가 고생한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알아달라는 건 아니요. 그래도 이 자리를 전광훈 목사님 세워놔서 밤이 가도록 지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10,000명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하니, 이 방송 이렇게 안 하면 누가 여기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렇게 발언을 해놓더니 이재명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한다겠어요.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거 독재국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자꾸 연임제가 뭐냐, 또 연임제로 나오니까 개헌을 4년 연임제로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는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에 맞춰서 3년만 대통령하고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게 협약식을 하자. 협약식을 해서 문서로 남기자. 말로만 또 떠들면 안 되니까 실제 그렇게 하자. 나는 진짜다. 문서로 남기자고까지 얘기했다니까. 4년 연임제는요, 이게 실제 이건 독재로 가자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연임제하고 중임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나도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4년 연임이라고 하는 거는, 연임 2년 동안 연임을 하고, 아니 2번 연임입니다. 그러니까 4년 하고 또 4년, 그럼 8년이잖아. 8년 하고 그 다음에 4년 쉬었다가 4년은 쉴 때 이재명의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대리로 세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출마해가지고 또 하겠다는 게 연임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4년 또 4년 그럼 8년 하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 연임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4년은 다른 사람 허수아비로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 또 출마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이재명이 또 하는 거라 이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 그게 나왔어. 자, 봐. 그 다음 당겨봐. 여기 맞잖아. 이거 봐봐요. 이재명 개헌안 뭘 담고 있나? 이재명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요게 이제 4년 연임을 하고 2번 하고 8년 하고 대리인 대통령. 그 다음에는 대리인 대통령 하나 세우는 거야. 너 4년만 하고 끝나라.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재등극을 또 하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차라리 그냥 5년 단임제로 하는 게 낫지 이거 괜히 이거 했다가. 그래서 이재명 개헌안에 푸틴식 장기 집권 우려 부상이 된다. 봐요. 푸틴식 장기 집권이라고 나왔잖아.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르잖아. 중임제가 뭔지 연임제가 뭔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맞대응을 해서 야, 그러지 말고 이번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 그리고 4년 연임제가 아니라 중임제를 제안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그럼 이건 중임제는 뭐냐? 내가 4년을 했어. 대통령을.
대통령을 4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해. 4년 중임제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4년 중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출마해서 떨어졌어도 또 나올 수가 있고, 뭐 대통령 출마해서 떨어지면 또 출마하는 건 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하고 또 출마했잖아요. 출마해서 또 하잖아. 요게 4년 중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임제는 두 번만 하는 거예요. 두 번만 하고 연임제는 계속 한다는 거. 계속하되 한 번 징검다리, 한 번 자기가 자기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이제 너는 이제 여기 대통령 한 번 했으니까 저로 가고 내가 또 한다. 그걸 또 나오고 또 연임 또 하고. 예라이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4년 중임제다, 4년 연임제다, 지금 이것이 나와서 국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나는 두 개 다 나는 모르겠어. 연임제는 안 맞고 나는 중임제는 괜찮을 것 같아. 중임제는 김문수 후보가.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출마할 수 있을 거다뇨. 윤석열 대통령도. 맞잖아. 중임제 찬성. 그렇지. 거기 다 중임제 찬성이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4년을 하되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떨어지면 못하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잘했으면 또 국민들이 한 번 더 4년으로 너무 아까우니까 4년 더 해서 8년을 할 수 있도록. 이러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남기자 이거요. 연임제로 하지 말고 중임제로. 이게 말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유리벽 안에서 유세하니 행복하십니까? 자, 그 다음, 유리벽 안에서 행복하기는 불안하지.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나한테 원한 맺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아니, 주변에 조사받던 사람들 5명이나 자살했잖아. 그 사람, 비서실장 하던 사람은 죽을 때 전모는 뭐라 하겠어요? 제발 이재명, 정치는 그만 좀 해라. 마지막 유언장을 그렇게 썼잖아요. 이야, 진짜 김문기 씨는 모르세로 가고 있고. 야, 너무 이거는요 있을 수가. 방탄막 유세 이재명,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 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다. 비아냥될 일이냐 그게? 이제 방탄막 하고 유리막까지 하고서 유세를 하니까 막 이제 우리 쪽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 죽을 뻔했어. 비아냥대. 아니, 사람이 씹은 대로 거둡니다. 남을 죽이면 본인도 죽는 거예요. 왜 남은 죽게 만들고 자기만 살라고 합니까? 남을 살리는 자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우린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려고 비상경영을 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국민들을 살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남을 죽이려고 해놓고 본인만 살라고 하면 되냐고. 비아냥될 일 아니냐? 그럼 자, 그 다음에 또 자, 봐요. 방탄 이제 완전 이제 이거를 공개했네. 저기다 총 쏴도요. 저 유리막은 방탄용이라 뚫고 못 간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저 앞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를 쏴 죽일까봐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난 방탄 싹 없애버리고 떳떳하게 나와서 연설하겠다. 아유, 저렇게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다 왔는데 방탄막을 하면은 여기 있는 국민들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불신하는 거 아니야. 불신하니까 또 방탄막을 한 거 아니야. 그 뭐들은 대통령 하려고 그래. 국민들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야. 이 옷에다가도 방탄복을 조끼를 이 더운 날씨에 그걸 또 입은 거요. 또 그다음 김문수 방탄유리 쳐놓고. 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니 방탄유리 쳐놓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냐?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멋있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이 워딩 하나하나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 나는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 나는 방탄 유리도 안 쳐놓고 나는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그러면서 벗어 제키더라니까. 자, 그 다음 김문수 방탄 조끼 유리 나는 필요 없어.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나 경호 필요 없어. 난 죽으면은 난 더 좋아. 나는 하늘 날아가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신동욱 대변인이 뭐라 했느냐. 이재명 총기 허용 국가도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총기 허용 국가도 아닌데 왜 방탄 유리 세우나. 어?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내가 언니가 똑같네. 이거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재명 연설장에 오신 여러분, 개딸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총기 허용 국가도 아닌데 방탄 조끼는 또 뭐고 방탄 유리막까지 설치하고 왜 저러고 하냐 이거야.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이거요. 제대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봐봐요. 자, 저는 이렇게 방탄 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방탄 조끼도 안 입었어요. 다 벗어붙이잖아. 날씨 더운데 방탄 조끼 입고 날씨 또 더운데. 방탄 유리 다 안에서 내쓰지 말고 제가 감옥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 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 유리도 필요 감옥 가라 없습니다. 이거야. 아무리 자기가 조끼를 방탄으로 입고 유리를 방탄 유리를 아무리 하고 방탄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하늘을 속일 수도 없고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저의 양심과 저의 청렴성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보시고 또 우리나라 법에 볼 때 법에 안 걸리게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방탄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요. 야, 잘 들어봐봐요. 저는 이렇게 방탄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방탄 조끼도 안 입었어요. 날씨 더운데 방탄 조끼 입고 또 방탄유리 다 안에서 내쓰지 말고 제가 감옥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 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보고 감옥에 가라 이거야. 방탄 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조끼를 방탄으로 입고 유리를 방탄 유리를 아무리 하고 방탄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하늘을 속일 수도 없고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저의 양심과 저의 청렴성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보시고 또 우리나라 법에 볼 때 법에 안 걸리게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방탄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야, 정말 멋지다, 멋져. 그러니까 그 방탄 옷 입고 방탄 유리 하지 말고 감옥 안에 있으면은, 죄진 사람 감옥 안에 있으면 방탄 유리도 없고 방탄 조끼도 입을 필요 없으니까 괜히 죄진 사람이 말이야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방탄 옷 입고 방탄 유리 하지 말고 그냥 감옥에 가라 이거야. 지금 진짜 방탄 유리 방탄 조끼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국민들 앞에서 청렴결박하고 죄 안 짓고 이러는 것이 진짜 방탄이다 이거요. 야,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들어봐. 뉴스 나온 거 있잖아. 또 뭐야, 김문수. 자, 빨리빨리. 방탄 독재가, 네? 방탄 독재, 네? 가장 나쁜 독재라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법으로 자기를 방탄하고 또 있잖아요. 방탄법, 방탄법으로. 그게 이게 가장 나쁜 독재라 이거요. 네? 이번 선거는 독재,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갈림길이다. 김문수 후보가 강력하게 그 파이넬 뉴스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줬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를 뉴스로 이제 나왔거든요. 자, 뉴스로 또 대구 백화점에서 유세한 거를 들어봐야 돼, 여러분. 또 들어봐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이 10시 반 방송에서 계속 지금 이거 들고 있어요. 언젠가는 국민의힘, 언젠가는 김문수 후보도 이걸 듣겠죠. 이 얘기를 듣고 이거를 공격해야 되는데 오늘 또 역시 이게 올해 이제 5월 14일 날 했기 때문에 21일 아닙니까? 다 이게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 그러나 나는 계속 이걸 하겠다 이거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는 겁니다. 또 들어봐요.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좀 몰랐어요. 저도 좋을 줄 몰랐대. 월급 주지요, 비서 있지요, 차도 나오지요, 사무실 번듯하죠, 가면 대접해주죠. 그러려고 정치하냐? 솔직히 가끔 늦잠 자도 되죠. 결석 때도 월급 나오죠. 야, 저런 말을 뻔뻔스럽게 하냐? 그런데 이 자리를 정치인들은 지키고 싶어요. 자기도 지키고 싶다 이거야. 나쁜 짓 하기가 너무 좋아요. 야, 진짜 저런 뇌물 말을. 낳기도 좋고 누구 봐주기도 좋고
편 먹고 놀기도 너무 좋아요. 놀기도 좋대.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 돼요. 왕따 당한대. 그래서 그런 짓을 해야 된대. 이재모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거기 틀어놔 거기. 자, 이 말을 듣고 국민들은 웃어요. 이재모라고 하는 사람 본인이잖아요. 하는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대. 나쁜 짓 하기 너무 좋대.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뇌물 받기도 너무 좋대. 해봤으니까. 편 먹기 좋고 해봤으니까. 누구 봐주기 좋고 해봤으니까. 야, 그래서 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런 짓 안 하면은 왕따 당한다는 거요.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고 저렇게 낯짝 쳐들고 이재모라는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대. 요 말은 싹 뺐거든요 지금. 요 말을 지금 넣어야 돼요. 이재모라는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경향이 있을지라도 이걸 감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뭡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진짜 나쁜 짓 너무, 와. 너무 좋다는 거야. 나쁜 짓 하기가. 뇌물 받기도 좋고. 그러니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 멍청이로 알고 이런 말을 하는데도 웃고 자빠졌는 이게 농담입니까? 아니 이게 웃을 일이냐고. 피가 거꾸로. 저러니까 저런 말을 함부로 하니까 방탄 유리를 예? 저렇게 해놓는 거 여러분. 방탄 조끼 있고. 예? 그러고서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어떤 누가 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역공을 치려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유리 왜 하겠습니까? 더 강력한 발언을 해가지고 누가 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 이거 전술을. 왜 저렇게 하는지 전술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 이재명이가 5월 14일 대구 백화점 유세에서 대구에 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무도 아직도 다루질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이걸 강력하게 다루느냐. 내가 보는 영안으로 볼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내가 차라리 이걸 공격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이거를 밝혀내고 말겠다 이거. 난 이걸 밝혀내야 되겠다 이거요. 아니 이 정도 얘기했으면 권성동이가 아까 북한을 두둔했다. 이 정도보다 이걸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연설했기 때문에 연설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연설했기 때문에 언론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소리로 지나간 거로 끝났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못 잡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가 얘기할 때 빨리 잡아내서 하라니까 왜 안고 날려. 자 이거를 빨리 김문수 후보에게 요 영상을 빨리 보내주라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내줘 이거를 김문수 후보한테. 김문수 후보는 이걸 갖고 계속 공격을 해도 되니까요. 요거를 특별히 이제 TV 토론회 때 요걸 갖고 나와서 하면은 그냥 전 국민이 이것만 들어주면은 전 국민이 이걸 듣고 이재명을 빠는 사람도 그냥 날아간다니까. 왜 이런 좋은 작전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실현을 했는데 왜 이걸 써먹질 못하느냐. 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거를 내가 들어주는 겁니다. 왜 이걸 안 써먹어?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에? 월급 주죠. 비서 있죠. 차도 나오죠. 사무실 번듯하죠. 가면 대접해 주죠. 고난도 있죠. 솔직히 가끔 늦잠 자도 되죠. 결석해도 월급 나오죠. 그런데 이 자리를 정치인들은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하기가 너무 좋아요. 뇌물 받기도 좋고 누구 봐주기도 좋고 편 먹고 놀기도 너무 좋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 돼요. 이재모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야 이걸 갖고 웃어요. 이 내용을 보세요. 경험한 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건 경험을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아니 이 내용을 봐. 이 워딩을 보세요.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경험한 사람이. 그러니 이거를 왜 국민의힘에서 이걸 안 써먹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나를 그러고 유세장에 불러달라고 했잖아 내가. 김문수 후보 나를 불러줘요. 이 강력한 목소리로 유세 현장에서 홍수환 이상으로 내가 한다니까. 아유 답답해. 자 그다음. 자 이거 보세요. 김상욱이가 이제 끝났어. 난리가 났습니다. 김상욱이가 울산 어느 구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것도 한동훈이가 공천 줘가지고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됐었잖아요. 이제 민주당으로 가버렸어.
윤석열 탄핵시켜놓고 이제 민주당으로 가버렸다니까, 이 인간이. 이야.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존경스럽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김상욱 나가라던 국민의힘 시구 의원들이 열받은 거, 이제. 그 울산시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욱의 지역구 시구 의원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이번엔 후원금 내놔라. 김상욱이를 국회의원 당선시키려고 그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후원한 거 있잖아. 그 구의원들 전부 다 후원금 내놔. 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이렇게 시켜놓고 윤석열 대통령 잘 보자 하고 잘해서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국회의원 시키니까 너 이지도고 민주당 가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해? 자, 그 단체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기회주의자 김상욱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후원금 반환하라. 철새 정치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거기 시구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 후원금 내놔야지, 안 내놔? 이렇게 국민들을 배신하고, 아니 국민의힘 배신한 건 배신했다 해도 여기에 지역구에 이 국민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갔어. 그러고 김상욱이 어린애잖아, 저 어린애. 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 우리가 심서 시켜놓으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울산시 여기 지역구를 배신하고 민주당 가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존경한다고 그래? 돈 내놔! 후원금 내놔! 지금 이렇게 지금 피눈물 나게 우리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워주니까 여러분 저것들하고 싸우려면 강력해야 돼요. 그냥 뭐 표준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자, 이렇게 싸우니까 오늘 드디어 뭔 일이 터졌느냐.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두고 봐요. 봐, 민주노총에서요 대선 후보 지지 않는데, 야, 봐요. 연대 연합 두고 이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완전히 민주당의 텃밭이고 민주당의 밥이고 민주당의 완전히 표거든요. 민주노총 이게 거의 500만 표 이상 될 겁니다. 민주노총의 노조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계된 식구들까지 치면은요 거의 500만 표가 지금 날라갔어, 이재명한테. 봐봐, 민주노총 대선 후보 다시 말하면 이재명을 지지 않은데요. 박수 좀 쳐, 얼른.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요, 봐, 이게 민주노총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좀 봐봐. 저기 감옥 저기 창살 안에 목줄로 다 매가지고 그냥 아주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는 저런 민주노총,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을 목숨 걸고 지지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에서 지지 않는다. 이것도 어떤 하나의 전술인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드디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왔어요. 노무현. 자, 봐요. 노무현이가 과거 발언 중에 정치가, 대통령 할 때 그랬어요.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아. 이 말이 뭡니까? 정치가 법 위에. 지금은 정치가 법 위에 있잖아요. 완전히 사법부를 손안에 넣고 완전히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놓고 자기들 맘대로 하잖아요. 192석 가지고 192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부까지 탄핵하고 사법부까지 다 탄핵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할 수가 있어요?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히 민주당은 노무현 밭 아닙니까? 노무현의 어떤 후계들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저 유시민이가 아주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잘 봐봐야 돼. 이재명 지지하고 이재명 편들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봐봐요.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아. 노무현 육성을 틀었어요. 노무현 육성을 틀었어. 여기 21일 오늘 날짜잖아요. 노무현 육성을 틀자 이재명 지지자들 항의, 현직 노사모, 노무현 사랑하는 모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하면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재명 지지자들 그 다음에 노무현 노사모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섭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 지금 뭐 대법원장들 막 청문회하고 탄핵하고 막 이러고 밀어붙이니까 그 안에 선대위에서도 제발 전술적으로 입을 좀 다물고 그만 좀 하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지금 뭐야 재판 중지법 그다음에 무죄법 이런 거 막 그냥 만들어내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선거를 지금 다 대선 후로 다 연기해 놨잖아요. 연기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돼도 연기했으니까 아니 대선 끝나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지금 대선 전에 계속 재판하고 있던 것은 그때 가서 또 연기를 했으면은 그때 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조건이 이제 당선자에게는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나온 거야. 자, 그래가지고 지금 노사무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노무현이 한 얘기가 있었거든.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법대로 하라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봐봐. 아니 그거 봐봐. 그 다음 거 하고 왜 그래? 이거 한 다음에 하라 했잖아. 모든 기사 한 다음에 마지막 노무현 왈. 자 보세요. 노무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그 다음에 후보자, 그 다음에 선거. 지금 다 해당되는 거 현재 정치와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지금 선거 법 위에 있지 않아. 모든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노무현이 한 말입니다. 모든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요. 정치인들도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도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하는 것도 법의 규제를 받아야지. 아니 정치한다고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정치와 후보와 선거가 법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런데 노무현 왈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든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어느 누구래도 대통령이라도.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직접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정치가 성역입니까?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잘 들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시 들어봐요. 야 진짜 이거 하나는 진짜 말 잘해놨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틀어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시. 정치가 성역입니까?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이재명한테 하는 소리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정치도 후보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걸 들어줘서 가지고요. 이제 개딸들하고 노사모하고 싸움 붙었어. 지금 싸움 붙었어.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정말 끝까지 그래가지고요 오늘 민변도 난리가 났어. 민변이 자 봐요. 민변도 완전히 여러분들 민주당 완전히 좌파 변호사들이 민변이지 않았습니까? 봐요. 이거 봐.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무죄 날 재판은 다시 말하면은 유죄가 아니고 이 죄는 무죄다. 무죄가 날 재판은 계속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이 지금 법을 바꿨는데 유죄가 날 재판은 중지하고 무죄가 날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 이거를 민주당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이거를 이 민주당 법안에 아니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뭐 당선자도 그냥 무죄가 나는 재판은 그냥 계속하고 야 그럼 뭐들어 재판하냐. 무죄인데 그러니까 선거법도 무죄가 나면 그냥 하라 이거야. 대장동도 무죄가 나면 그냥 하고 그러나 유죄가 나는 재판은 중지요.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민변도 이건 아니다. 어? 민변도 이런 건 난 우리는 변호 못하겠다. 이건 우연이다. 우연 소지니까 이거 삭제해라 좀 제발. 자 내려봐. 그냥 봐요. 단서 조항을 넣었어요. 이 꼼수로 난 여기 단서 조항 찍어봐. 얼른 거기 찍으라니까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잘 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했거든. 개정.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면서 이거를 개정한 것만 해도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데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어디가 있어? 아니 대통령이 본이 돼야지. 아니 죄진 인간이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죄도 저도 괜찮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중지법 이걸 했는데 추진하면서 요게 단서 조항을 또 거기다 넣어놨어. 우리는 그냥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뭐라 했냐면은 중지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또 계속 해래. 그 단서 조항이 뭐라 했냐?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야 이건 진짜 야 판사들 법관들 이재명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기소된 거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 아니 대통령 재판 중지법 유죄날 재판은 중지하고 무죄를 선고할 것이면은 그냥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것. 단서 조항을 이걸 넣었어. 국민들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개판 똥판 재판 예라이씨. 단서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뭐 이게 민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변이 이걸 가지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까 제발 중지법의 단서 조항은 이거 넣지 말아라 삭제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다니까 처음으로. 야 씨. 자 그래서 밑에 내려봐. 민변은 오늘 21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의 단서 부분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 예라이씨. 이미 중지법만 해도 개정안 중지법 형사재판 중지법만 해도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 단서 조항에 아니 무죄 나올 거는 그냥 계속 재판을 하래. 그러니까 이 민변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이 지적한 단서는 대통령 당선 시 당선되면은 그냥 형사재판 정지를 하되 무죄나 면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로 정한 부분을 갖고 이제 민변까지 이제 들고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소된 모든 재판 무죄 날 거는 싹싹 이제 다 깨끗하게 이제 이게 정의 좀 하라 이거야. 무죄로 다 무죄로 하고 유죄 날 것만 세상에 중절하는 거야. 이게 세상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단서 조항으로 넣었으니 누가 아냐고. 이걸 누가 아냐고. 참 진짜 정말 여러분 알아듣는기요 못 알아듣는기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고 나더라. 진짜 이거 누가 와서 잡아먹든지 잡아가든지 해야지 더 이상 못 살겠어.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가 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영권을 쌓아서 정말 진짜 이거 입에서 나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줘야지 이거 못 살겠어. 나 이 기사 보다가 내가 그냥 웬만한 사람 내가 확 돌아버리겠어. 자 그다음 그래가지고 김은혜 그 저기 있잖아 의원 김은혜 의원이 뭐라 했냐면은 민주당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 한다. 민주당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 해. 법 위에는 이재명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김은혜 의원도 완전히 비판을 했어요. 우리가 비판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난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저도 이거를요 이렇게 지금 현재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이걸 잡아갖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거 다 찾아오려면은. 자 그다음 자 드디어 나는 이거를 파이넬 뉴스에서 이걸 감출 줄 알았거든. 근데 파이넬 뉴스가 좌파 중에 극좌파 신문인데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이게 언론인데
파이넬 뉴스에서 이재명, 김문수 5차 범위 내 격차 좁혔다고 오늘 신문에 나와서 오늘 신문에 이거 봐. 이야, 김문수 후보 이게 사실이요? 내 놀래가지고 이재명 46% 퍼센트, 김문수 41%.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처음으로 두 자리로 올라가서 10%로 이걸 파이넬 뉴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냈다? 5차 범위 내 격차 좁혔는데 그러면은 김문수, 이준석만 단일화되면은 51대 46이요. 이게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놔도.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 역사에 이번에 김문수가 떨어지고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모든 역사의 죄인은 이준석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버드에 나오고 말도 잘하고 젊은 사람인데 나라 망쳐먹을 짓을 하겠어요? 막판에 가서 이준석이가 어떤 딜을 할 겁니다.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은 진짜 이재명보다도 이준석이가 다 역적이 돼버려. 10%를 가져가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51%. 늘 전광훈 목사님 말씀하는 그대로요. 51대 48, 51대 48.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목숨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51%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저 사람들은 계속 이준석과 김문수 단일화되는 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아니 자유통일당도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사퇴까지 했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왜 사퇴하지 않습니까? 다 사퇴를 해야죠. 다 사퇴해서 하나로 뭉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한동훈 계속 우리 보고 역적 지르려고 우리 보고 자꾸 단절하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절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진단 말이요. 우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한동훈이가 뭐라고 씹으려대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님 손절하라고 자꾸 떠드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한동훈보다 1000배는 많아. 1000배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게임도 안 되고 또 한동훈과 전광훈 목사님 지지하는 세력 게임도 안 된다. 인간아 그 몇 명 떠든다고 몇십 명 돌아다니고 한동훈하고 떠든다고? 자 김문수 후보님 여기에서 정말 놀아나면 안 돼. 한동훈한테 자꾸 거기에 거슬러면 안 돼. 거기 와와 하고 돌아다니잖아.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김문수 이름도 안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2번 지지한다 2번 지지한다는 건데 자기가 당권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대표 돼가지고 자기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대권을 내다보려고 지금 저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 한동훈 지지하는 세력 몇 명 안 된다니까. 그냥 몇 명 으쌰으쌰 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 거기가 숫자 많은 것처럼 언론에서 막 부각시키는데 까불지 마. 우리 광화문 세력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영상을 틀어줘요. 광화문 세력을 보라고. 이게 한동훈 쫓아다니는 숫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세력이 이렇게 많아. 김문수 후보님 보라고. 제발 좀. 한동훈 여기 구석쟁이 저기 한 몇백 명밖에 안 돼. 그러면서 한동훈 하니까 거기 무슨 많이 따라다닌 줄 알아? 왜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까지 왜 자꾸 손절하라. 그렇다면 자멸한다. 김문수 후보님 한동훈을 손절해야 삽니다. 한동훈을 손절하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한동훈은 자꾸 전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멸한다 그러는데
그 협박에 넘어가면 안 돼요, 김문수 후보님. 자, 들어줘요. 이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아이, 봐요, 저기 대한민국 끝도 없어. 이 많은 숫자를 짓밟고 다니는 게 한동훈입니다. 어디서 낸게 어디라고, 어디라고 까불어. 한동훈 어디라고 까불어. 오늘 김문수 후보가 한국기자방송단 그 클럽에서 말하는 거 들었잖아. 전광 목사님과 함께 가겠다고. 어서 떠들어. 이 숫자가. 김문수 후보님 이거 눈 뜨고 봐요. 어휴, 됐어요. 이 숫자를 보라고, 이 숫자를. 어디서 지금 한동훈이가 어디서 떠들어. 자, 그 다음. 자, 여기 매일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어. 이재명 46%, 김문수 41%, 또 오차범위네, 이준석 10%. 똑같잖아요. 두 자릿수 진입. 오늘 날짜잖아. 봐요. 난 뭐 더하기 빼기 안 해요. 좌파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준석이가 완주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준석 단일화를 해야 돼. 뭐 이준석한테 뭐 당대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준석한테 뭔 장관이라도 하나 주든지, 뭐를 해서라도 하면 될 거 아니요. 자, 그 다음. 일단은 대구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 이제